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1월 1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모든 일면 톱 기사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있었죠.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 7년 만에 연쇄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래서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고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한다. 그 대화 협의체를 신설을 한 거죠. 그리고 한미일이 처음으로 포괄적인 성명을 냈다. 자, 7년 만에 이런 외교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프놈펜에서.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는 최악이었죠. 그것이 조금씩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을 했고, 지난번 뉴욕 방문 때 여러 가지 악성 프레임을 많이 걸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한미일 정상회담, 또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과 또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개최가 됐고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겨레 신문을 보시면 일면에서는 한미일 정상 대북 확장 억제 강화 공동 성명 이렇게 팩트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간신문들은 대부분 2면, 3면 기사에서도 상당히 성과 업적 위주로 기사를 게재를 하는데 이 한겨레 신문은 해설 기사에서는 다 이렇게 비틉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계속 협의 말뿐이다. 일본 강제 동원 배상 문제 진전 없었다. 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일본과 정상 간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돼서 막혀 있었는데, 자, 그것을 푸는 첫 계기를 마련한 회담이죠. 거기에 의미를 둬야 될 텐데, 지금 당장 처음 만나서 아무 성과도 없었다. 자, 이렇게 흠집 내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우려 잘 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원론적 논의에 그쳤다. 자, 원래 이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원론적인 이야기하고 나면은 실무진이 이 강론을 다듬는 그런 절차를 밟죠. 자, 그런데 정상회담에서 당장 뭔가 없었다. 그래서 별 성과 없다. 깎아내리기에 열중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이 한겨레 신문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김여사 나홀로 일정, 정상 부인 행사 불참. 그래서 뭔가 또 의구심 있는 것처럼 외교 결례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일부도 이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뭐냐면 이 동남아 순방을 하면서 각국 정상 부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은 채 별도의 비공개 일정을 진행을 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다자회의를 가면은 배우자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상의 배우자들이, 각국 정상 배우자들이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디 방문을 하거나 하는데, 이번에는 프롬펜에 갔기 때문에, 앙코르와트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들끼리 다. 그런데, 이 앙코르와트 대신 김건희 여사는 어떤 병원 헤브론 의료원 한국인이 설립을 한 심장병 어린이들이 있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나홀로 일정 이런 식으로 하고 민주당 일부에서도 외교 결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앙코르와트 하면은 떠오르는 게 계실 겁니다. 이 김정숙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정숙 씨가 프놈펜에 갔다가 앙코르와트에 가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공군 2호기를 따로 불러서 거기에는 공군 1호기가 착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엠넷 공항에 공군 2호기를 따로 불러서 마치 자가용처럼 불러서 앙코르와트까지 타고 갔다가 왔다가 그 공군 비행기를 따로 보내고 이래서 김정숙 버킷리스트 때도 나온 앙코르와트죠. 자,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다른 나라 정상 배우자들과 김건희 여사의 상황은 다르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서 지금 온 국민이 비통에 젖어 있는데 관광지를 간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배우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같이 앙코르와트 관광지를 갔다면은 이 상황에서
얼마나 지금 이 한겨레 신문부터 얼마나 이 비판을 하겠습니까? 자, 국가가 비극인데, 국가적인 비극을 맞았는데 대통령 부인이 앙코르와트 관광지에 갔다. 또 그렇게 해서 또 막 하겠죠. 그렇게 만약에 갔으면은 가지 말았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좌편향된 언론들이 모든 것을 비꼬아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정부로서 이 야권의 특징은 이 민주당과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좌편향된 언론, 일부 언론이 합작을 해서 김의겸 대변인은 협업이라고 표현을 해서 협업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죠. 민주당대로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과연 단순한 윤석열 정부 공격인가 아니면은 대선 불복인가? 저는 대선 불복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 조선일보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에 6개월이 됐죠. 6개월 동안 법안을 77건, 77건의 법안을, 정부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내는 법안이 있고 정부에서 내는 법안이 있죠. 정부 법안 77건을 냈는데 민주당이 단 한 건도 처리를 안 해줬다. 단 한 건도.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예산국회가 시작이 되죠. 예결이 예산안 조정 소위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예산은 무조건 묻지마 삭감, 아니면 아예 삭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배제시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은 단 한 건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전부 다 칼질을 해버리는 이 상황이 지금 국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처리 0건, 정부 법안 처리가 제로가 된 것은 역대 정권 사상 처음이다. 종부세 같은 조세 법안 대부분 다 반대를 하고, 심지어 민생 법안도 이 정부가 내면은 다 무조건 처리 안 해줍니다. 민생 법안도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 보호법 이런 것들, 이것은 민주당이 오히려 아젠다를 가져가야 되는 건데 정부가 이런 법안을 내는데 처리 안 해줍니다. 희소질환자 의료비 지원법 이런 것도 안 해줍니다. 왜? 윤석열 정부가 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냈으면 바로 통과가 됐겠죠. 민주화 이후 출범한 정부 가운데 첫 6개월 동안 법안을 제출해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처음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거야였습니다. 요소야대인데 그때도 지금처럼 야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죠. 상당히 덩치가 컸지만은 노무현 정부 때 그때도 6개월 동안 34건의 이 정부안이 왔는데 4건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골라서 이건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은 민생 법안도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서 내면은 노 이렇게 하는 거죠. 예산안 예결위가 1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데 각 상임위에서 이미 줄줄이 삭감한 윤석열 대통령 핵심 공약 관련 예산, 국민의힘은 최대한 복구하겠다고 하지만은 모든 예결위도 지금 여소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발목 잡히죠. 일종의 대선 불복 심리가 쫙 깔려 있습니다. 자, 이 국회에서는 또 이렇게 하고 아예 일을 안 하고 정부 예산안은 전혀 처리하지 않고 일을 안 하면서 지금 거리로 지금 나가고 있죠. 민주당 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거부하면은 광장에서 투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 길거리 정치다.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진을 하면 됩니다. 이 국정조사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도 없습니다. 자, 국정조사는 의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장외로 나가서 찬성하라. 아니면 국민에게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 받겠다. 이거는 그냥 정치 구호죠. 국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밖으로 나와서 투쟁을 하겠다. 그리고 야당은, 민주당은 용산
경찰서 정보계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 국정조사, 특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면 이태원 헬로윈 참사의 공범으로 고발하겠다. 12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시작을 했죠.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장애투쟁에 본격 돌입. 또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 속셈이 뻔히 보이죠. 대통령실까지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키겠다. 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포함시키겠다. 그때 세월호 국정조사 때도 목적은 그 박근혜 대통령 공격이었기 때문에 청와대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7시간, 세월호 7시간 이런 것을 막 정치화시키는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까지.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건 경찰청장 경질을 넘어서 대통령실까지 겨냥하고 있는 민주당. 계속 대여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 길거리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법 위기에 코너에 몰려있는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이슈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죠.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 자, 세계일보 사회면입니다. 정진상 드디어 내일쯤 소환이 된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고 코너에 몰리니까 지금 장애투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대선 불복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김용원 이미 구속됐고 정진상도 소환되면 바로 구속영장에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는 몸통 이재명을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검찰 조사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은데 정진상입니다.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20년 이상 이재명을 보좌를 한 인물입니다. 정책을 총괄했다. 그런데 돈도 다 총괄을 했죠. 이 변호사 이재명이 그 성남에서 변호사를 할 때 그때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재명의 돈 관리 같은 것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도 대선 자금을 받았던 혐의입니다. 또 다른 뇌물 성격의 돈도 있지만 이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102회는 언급이 됐습니다.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정치 공동체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영장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돈 받은 거 김영란법입니다. 그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그 사업 결정권자 이재명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대장동 관련 이재명 배임 혐의도 지금 수사 중이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도 앞두고 있다. 이것뿐이 아니죠. 변호사비 대납 상당히 많습니다. 백현동도 있고 대장동 배임도 있고. 자, 이렇게 되니 이재명이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당원들을 소속 국회의원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방어태세를 갖추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좌편향된 언론들과 김의겸의 표현대로 협업을 해서 한동훈은 이것을 야합이라고 했죠. 가짜뉴스를 막 확산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퍼뜨린 가짜뉴스 중에서 아주 자극적인 것이 청담동 첼리스트가 정언을 했다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이것은 김의겸과 유튜브 더 탐사가 야합을 했던 협업을 했던 같이 짜고 친 거죠. 그런데 경찰이 이것이 고소고발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해왔는데 허위 가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오늘 이것을 보도를 했는데 일면 하단과 11면 기사에 보도를 했습니다. 실평수가 그 경찰이 그 청담동 주점을 지목을 했습니다. 지목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실평수 한 30평대 되고 테이블 2개 있는데
30여 명 술자리 하기엔 좁다. 이것은 국민일보 기자가 직접 가서 그 특정된 술집, 그 술집에 대해서는 지금 정가에서는 어떤 집인지 전부 다 뭐 파다하게 이름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들어가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부 합하면 30평. 그래서 30평이면은 테이블 2개. 거기 어떻게 30명 이상의 술자리를 하느냐. 이 이야기고, 경찰이 지난주 해당 주점 내부에 들어가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고, 주점 인근 관계자는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 관계자가 실평수는 한 30평대 정도인데 30명 넘게 있었다는 의혹대로라면 200평은 되는 크기의 건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가 대통령, 장관을 부를 만한 데가 못 된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 수행원 등이 주변을 통제하는 그런 거 못 봤다. 일단 전부 다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이거 엉터리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다. 여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점을 특정을 하고 관련자 다수를 다 조사를 했다. 그런데 지목된 술집의 규모,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는 동석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의혹이 허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더 탐사가 보도한 그 녹취록 속에 보면은 첼리스트를 소개한 밴드마스터, 그 반주자가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주점을 특정을 했습니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첼리스트를 제외한 관련자 대부분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참석한 심야 술자리는 없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죠.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 대행은 그날 특정된 그날 7월 19일, 20일 사이에 본인의 휴대폰을 제출을 했는데 위치 기록을 보면은 그 청담동 쪽이 아니고 영등포 강서구에 있었다. 이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 이세창 씨는 그날이 아니고 다른 날은 지인들과 식사하던 중에 밴드마스터의 소개로 청담동 주점을 찾았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김현장 변호사는 이건 다 허위고, 이세창 씨는 그 자리를 찾은 적이 있고, 이세창 씨는 그 첼리스트가 연주를 하는 그 자리에는 그 전에 한번 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첼리스트가 본인의 남자친구에게 알리바이를 대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전화를 해서 대통령 일행이 와서 꼼짝도 못했다. 그 자리에 한동훈도 있었고 뭐 변호사 30명이 있었고 이세창이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걸 민주당 대변인이라는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버젓이 털었습니다. 털어서 지금 가짜인 걸로 판명이 났는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죠. 자, 이런 가짜 뉴스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여기도 등장을 하죠. 청담동에서도. 본인이 그때 나는 모든 직을 다 걸겠다. 김의겸 뭘 걸 거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은 지금 때릴수록 그 민주당이 때릴수록 정치적인 몸값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제2의 윤석열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때릴수록 정치적 몸값이 커졌죠. 오늘 서울신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한동훈 신드롬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한동훈 장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핵으로 떠오른 한동훈 신드롬. 여권에서는 정치인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자, 정치인문을 기정사실화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들어올 거냐. 우선 총선 출마는 뭐 거의 당연한 것 같고 총선의 지역구도 지금 뭐 정가에서는 거론이 됩니다. 이 한동훈이 나갈 지역구, 뭐 서울 송파을, 강남 갑 이런 공천 지역까지도 거론이 되는 상황이고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요 발언들을 쭉 소개를 했고 이 한동훈은 야당이 어떤 의혹을 제기를 하면은 거기에 정면으로 대응을 합니다. 정면으로 대응을 해서 뭐 시체말로 박살을 내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여권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총선 공천 지역까지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설
대권 직행설, 각종 시나리오가 대두되고 있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필수적인 만큼 한동훈 장관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도한 노출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 그것은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신드롬 이렇게까지 표현될 정도로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부상을 하는데 그것과 연결돼서 나오는 관측이 있죠. 제가 한 2차례 소개를 드렸는데 원조 친윤들, 장제원을 비롯해서 원조 친윤들의 목소리가 최근에 들어서 확 높아졌습니다. 이선 후퇴를 선언했던 장제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민들레해도 지금 다시 정식으로 출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친윤 의원들의 모임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친윤의 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권 진입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조간 보면 여러 조간에서 이 친윤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여당이 장관도 못 지키나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 쪽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 당 지도부를 비판을 했다는 그런 글을 소개를 해드렸죠. 그런 기사를. 그것과 관련해서 여당이 장관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이야기합니다. 장관도 못 지키나 이것을 기초로 다시 뭉친 친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중앙일보의 기사고 또 한국일보는 친윤계 구심점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조기 재등판한 원조 윤핵관. 윤핵관 이것은 이준석이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잘 표현을 저는 안 쓰려고 하지만 언론에서는 윤핵관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씁니다. 장제원과 권성동을 지금 지칭을 하는 것이죠.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답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장제원이 김원혜와 강성규 퇴장시킨 주호영 원내대표의 비판을 쏟아냈고 권성동도 청년 그룹을 재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해서 이 내홍 수습 방안을 논의를 하는데 세계일보는 다시 목소리 높이는 친윤, 여당의 어른거리는 윤심의 그림자. 윤석열 대통령의 어종을 등에 업고 지금 원조 친윤이 다시 뭉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있을 전당대회에서의 당권 경쟁 이것과도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또 진보 진영에서 사실상 6개월이 지났는데 대선이 된 거는 6개월이 아니죠. 8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한 지 6개월이고 8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대선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집권 여당도 빨리 체제를 정비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같이 보좌하는 호흡을 맞춰가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지 국민 생활이 더 나아질 겁니다. 11월 14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